고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자. 그리고 성문법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네 가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네 수로 나누자. 그럼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 우리나라 현재 법률이 몇 개나 있더냐? 1,5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법률이 아까 150개 정도. 그중에 다시 또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보자? 6개 법률만 시험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6개 법률을 어떤 식으로 만들더냐?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법률 뭐였었죠?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제1조 이 법의 제정 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쭉 해가지고 총 14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 속에 들어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그 법률 속에 들어있습니다. 즉 이 법률 속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그 말뜻은 모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법률에다 다 규정하고 싶지 않다. 법률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에 공포해야 법률이 되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 거야. 그 법률안을. 근데 그 법률안을 만드는 그 속에다가 중요한 것만 집어넣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자주 개정되는 거, 그것까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 그거는 하지 말자. 그럼 그 시시콜콜한 내용, 자주 개정되는 건 누가 만들까?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대통령한테 위임합니다. 야, 대통령, 요 세부적인 건 우리 국회에서 안 만들 테니까 네가 만들어. 그래서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네가 원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네가 만들어가지고 네가 집행하면 돼.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위임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 한단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말은 결국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사항은 네가 법을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인 거, 그건 굳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대. 우리나라 국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야, 이 세부적인 건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장관, 네가 세부적인 걸 만들어. 그래서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 보고 법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국토와 관련된 거니까 무슨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요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해가지고 장관한테 위임하는 걸 뭐란다? 그걸 부령이라고 한단다. 그중에 부령이라는 건 우리가 장관들 자에 무슨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식으로 부자를 붙이잖아요. 이게 바로 장관들이 만드는 법이 부령이라고 하고 그중에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게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법률에다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대통령한테 위임하고 일부는 장관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령은 요 셋을 다 합쳐서 명령이라나? 그중에 국무총리가 만드는 총리령도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총리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 금융과 관련된 법에서나 국무총리가 만드는 게 있지 우리 부동산에서는 대통령하고 국토교통 장관만 들어가지 다른 장관들은 들어가지도 않아. 그 국무총리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령하고 이 국토교통부령이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가만히 있어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 이게 법률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죠? 대통령 보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만든 법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잖아.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 대통령 보고 만들라 했으니까 대통령 만든 게 어디 있어야 될 거냐. 뭐 찾아볼까? 해당하는 법률. 첫 번째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아까 1조부터 144조까지 있다 그랬죠? 거기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들어있다 그랬죠? 이것들 어디 찾아보면 있단다? 이 내용들이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이걸 찾아봐라. 시행령. 그럼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거기 어떻게 됐더냐? 역시 똑같아.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더냐?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거다. 라고 어디 들어있어? 시행령 속에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속에 다 거기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즉 대통령이 만든 법은 어디 들어있다?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으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또 더 세부적인 건 누구한테 위임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했잖아. 그거 찾고 싶어요? 어디 찾아봐? 해당하는 법률, 국토이기에 위임하는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시행규칙은 제1조, 제2조, 제3조 거기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 가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거기다 세부적인 걸 시행규칙 속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보면은 뭐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요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뭐까지 본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여기까지도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친 이게 우리 시험범위다 이거죠. 그럼 법률과 명령을 합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르고 이 법령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범위다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 헌법이 있고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는 뭐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거 핵심이야.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입니다. 뭐 있다? 시도지사가 만들면 시도조례.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들면 시군구 조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는 현재 조례가 뭐가 적용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에 속하죠. 동시에 남양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조례라는 게 여기 적용되고 있고 동시에 남양주시 조례라는 게 여기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는 뭘 찾아봐야 돼? 경기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동시에 남양주시 조례 그런 내용이 또 관련된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전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무할 때는 조례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남양주시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걸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이 동일하거든.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남양주시 조례에 의하면 하고 시험 문제 내버리면 부산 사람 뭐 한다? 돌아버리죠. 남양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도 조례를 내가 왜 외우고 있어야 돼? 전국적인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조례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무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찾아보셔야 된다. 조례는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적용되죠.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서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뭐란다?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된다라는 게 조례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리할 법의 체계의 핵심들. 이제 뭐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해가지고 지난주 요거 애호옷이라고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완벽하게 그대로 다 쓴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셨죠? 예, 나머지 분들은 한 대, 두 개 정도씩 조금씩 틀렸어.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고 한두 개는 틀린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은 반밖에도 못 쓴 분도 있는데 안 돼요. 이거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었죠. 그래서 행정조직은 제일에 누가 했다?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요거부터야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돼 있죠. 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됩니다. 자, 우리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행정관계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러이러한 건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말과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야?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장 양쪽이 다 협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이고 그냥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그랬으니까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라면 누구만 협의야? 장관들만 협의 대상자다 이거지. 밑에는 시도사, 시장군수청장 이자들은 협의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건 읽다 보면 행정위원회 장이란 말도 나오고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란 말도 법주문에 나오는데 그건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뜻이고 이때 행정위원회 장은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되고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국가라고 부르자. 이게 국가고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말이죠? 자치단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자치단체. 어떤 걸 통해서 스스로 다스린다? 선거, 투표. 우리 남양주시를 다스릴 시장을 누가 손으로 뽑는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아서 그분이 누굴 다스리죠?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라 부른다. 경기도 도의사도 누가 뽑았죠? 경기도 도민들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죠?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그 다스릴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이런 걸 뭐라 한다? 자치단체라고 하고 특히 지방에서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라 하죠. 이건 둘로 나눠지죠. 첫째,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또 나눠지자. 왜 둘로 나눴을까? 핵심은요. 권한이 서로 달라요. 즉 경기도 도의사가 행사하는 권한과 남양주시장이 행사하는 권한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고유 권한이라 그래. 따로따로 있어. 경기도 도의사라고 해서 함부로 남양주시장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권한이 독립되어 있다니까. 도지사 권한 따로, 시장 권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도지사라고 해서 시장 걸 함부로 침범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고유 권한이라 하는데,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갖는 고유 권한과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 고유 권한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또 몇 명 있다? 5명 있습니다. 누구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몇 명? 5명. 외우셔야 돼요. 그럼 특별시장은 우리나라 현재 몇 명? 1명. 서울특별시장밖에 없죠. 광역시장은 몇 명 있다 그랬죠? 6명.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명 있고, 특별자치시장은 누굴 말한다? 세종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세종시장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도지사는 현재 7명 있습니다. 누구? 경기도 도의사부터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7명. 그럼 누가 빠졌죠? 제주도 도의사하고 강원도 도의사가 빠져있네. 그 두 사람은 특별히 뭐라 부른다?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도지사는 2명 있어요. 제주도 도의사하고 강원도 도의사하고 두 사람만은 그냥 도의사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표현한단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먼저 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죠? 다시 이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시도지사라고 한단다.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몇 명을 말한다? 5명을 말한다. 이때 시도사 할 때 시장은 몇 명이죠? 3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3명을 우리가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고, 도의사는 몇 명? 2명. 도의사하고 특별자치도사하고 합쳐서 도의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도의사 하면 3명 플러스 2명 해가지고 5명을 우리가 시도의사라고 부른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서울에는 25명의 구청장이 있죠. 또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래서 거기는 군수 들어있다라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구청장들 2명 있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주민들의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라 해서 뭐라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들은 그렇게 부른다.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는 누굴 둘 수 있는데?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현재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두지를 못합니다. 원래 구청장을 두려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야 돼요. 근데 현재 세종시는 인구가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직 50만 명 되려면 2028년도나 돼야 된대. 그럼 그때까지는 구청장을 둘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있지만 누구는 없다? 구청장은 아직 없다라는 거, 요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의사 밑에는 누가 있고?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누구 밑에? 도의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죠.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장, 경기도 가평군수, 이렇게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누구 밑에 있는 시장?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다시 둘로 나눠진다. 이때 대도시장이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대도시장이라 부릅니다. 특히 조심할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시도서 할 때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그냥 우리가 그냥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이렇게 부르지 이 세 사람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도시장이란 누굴 말한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만 대도시장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럼 누가 들어가죠? 우리 남양주시장 대도시장에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는. 그런데 문제는 대도시장 밑에 구청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데 보면 거기는 현재 구청장이 4명이나 있어요. 팔달구부터 따져가지고 저 영통구까지 해서 총 4명의 구청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데도 구청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라고 반드시 구청장을 두는 건 아니다.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다.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둔 데도 있고 안 데도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하고는 같은 구청장이다?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끝발이 다릅니다. 누가 더 높아? 특별시장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은 어디에 속하느냐? 요거 시장은수 구청장 부를 때 요때 요 구청장에 저 사람들이 두 사람은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여기 구청장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얘들은 뭐 하는 거냐? 대도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보통 3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구청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럼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거에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했다 해서 이걸 행정구 구청장으로 번하지 자치구 구청장하고는 전혀 권한이 다르다. 이때 시장 수처할 때 시장은 요 대도시장 있죠? 이 사람이 여기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은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 운수 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은 누굴 말한다? 자치구 구청장만 시장 운수 구청장 이럴 때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굳이 왜 구분할까? 시장을 도시사 밑에 있는 시장을 굳이 왜 둘로 나눌까? 원래 시장하고 군수는요, 우리 집에서 따지면 누구 수준이냐?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 수준으로 밖에 안 봅니다. 몇 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럼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가 하는 건 엄마 입장에서 그냥 지가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좀 보살펴 줘야 됩니까? 보살펴야 되죠.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는 건 엄마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려면 딸내미 보라죠. 야, 가지고 와봐. 아, 엄마가 한번 보고 내용 봤더니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돼. 너 그렇게 해도 돼. 그걸 뭐죠? 승인 절차라고 그래. 그래서 누가 원래 시장과 군수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대도시장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걔는 지가 웬만한 거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엄마가. 따라서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누구만 승인받는 절차를 만들어놨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들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올라가서 뭐 받거라? 승인받고 하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왜 이걸 굳이 구분했느냐라고 물으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무슨 일을 할 때만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대도시장은 원칙적으로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려고 구분해놨다. 이렇게만 정리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또 있어요. 그럼 누구라고 했죠? 아까 제주도 도지사하고 강원도 도지사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누구만 말하더냐? 제주도 도지사만 얘기할 거야. 강원도 도지사는 아직 특별자치도지사는 맞는데 어떤 권한을 줄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디하고 다르다? 제주도하고 좀 다를 거야. 왜냐하면 제주도에는요 시장이 몇몇밖에 없죠? 2명밖에 없어. 제주도 해놓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밑에 시장 2명밖에 없어. 근데 우리 강원도는 17명인가 18명인가 있어요. 밑에 시장 군수가. 그럼 강원도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수가 17명, 18명 되는데 그 사람들 권한을 몽땅 강원도 도지사가 뺏어간다? 아마 시장 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내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건 따라서 제주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제주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하고 강원도 도지사가 갖는 권한이 똑같은 특별자치도지사라서 동일하지 않고 아마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내년 6월 달부터 정식 출범하기 때문에 그 6월 달까지 법이 확정돼 가지고 내용들 권한을 이제 배분할 건데 그때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구만 전제를 한다?
제주도 도지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것만 하고 강원도 도지사에서는 아직은 여기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건 그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 넘어가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뭐죠? 왜 도지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여기를 나눴을까? 일반적인 도지사하고 제주도 도지사를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시장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각각의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고유 권한이 따로따로 있다 그랬어. 따라서 도지사라고 해서 시장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누구 권한도 갖고 있다냐? 바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는 그 고유 권한을 누가 뺏어갔어? 도지사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행사하던 기초자치단 권한도 지가 다 가져갔다는 거. 그게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긴 있는데 이 두 사람 뭐더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령입니다. 유령. 헛개비입니다. 있어봤자 있지도 않은 존재와 똑같은 거죠. 왜? 고유 권한이 없어. 그럼 제주시장은 뭐 하는 거고 서귀포시장은 뭐 하는 거죠? 도지사가 권한을 넘겨줍니다. 야, 이건 내 권한인데 너한테 위임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행사해. 내가 바빠서 못하겠으니까 이건 네가 좀 해. 네가 해. 이렇게 넘겨주는 그것만 행사할 수 있지 자기는 고유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운명이라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두 사람의 권한이 문제가 됩니다. 잡아. 누구 모여라 그랬죠? 야, 시장수청장들 모여 그럽니다. 그럼 시장수청 오늘 모임 있으니까 모이세요. 오세요. 협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누구누구 모을까? 시장수청장 모여 그러면 누구죠?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옵니다. 그죠? 인천에서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가야 됩니다. 왜? 시장수청장에 이 구청장 군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구청장, 강화군수, 응징군수도 시장수청장 모임에 군수니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세종시죠. 세종시에서 야, 시장수청장 모여 그랬더니 세종시에는 누가 없어요? 구청장이 없잖아. 그럼 구청장이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거야? 아니야. 누군가 구청장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죠? 세종시장이죠.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시장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세종시장이 갈 수밖에 없다. 왜?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있어?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장이 자기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구청장이 행사할 기초자치장의 권한도 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수청장 모이라는 자리에 누가 갈 수밖에 없다? 세종특별자치장이 참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시장수청 모여보면 누구 해야 돼? 우리 남한시장 가야 되죠? 가평군수 가야 되죠? 그리고 시장수들 모여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서는 누가 와야 돼? 제주에서는 시장수청 모여 그랬더니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갈까? 못 갑니다. 왜요? 가려고 말이죠. 얘만 너는 고유권한도 없는 새끼가 여기를 왜 참석해? 여기는 기초자치장 고유권한 가진 자만 참석 자리거든. 따라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유권한이 없으니까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가야 돼? 제주시장 지가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가 지가 시장수, 구청장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 시장수, 구청장의 권한을 주면 법조문이 있으면서 앞에다 두 가지를 더 써놨죠. 누가 있죠? 특시, 특도, 시장수, 구청장 이렇게 5명을 표현합니다. 특히 어디에 나올까? 건축법에 보시면 건축 허가권자가 있어요. 건축 허가 내주는 거 누가 내줄까? 원래 시장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특별자치장 네가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시장은 고유 권한이 없으니까 제주도 도의사 특별자치와 자기가 건축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특시, 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다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5명을 쓰지 3명만 모이라도 5명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는 현재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이 구청장하고 구청장이 없어요. 시장에 고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빵들이 지들이 직접 참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시도의사 모임하면 몇 명이고 5명이 모이는 게 시도의사 모임이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또 누구 모임 있어? 관할구역의 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됩니다. 누가 있다?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 관할구의 장이라는 건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이때 관할구역이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 그럼 어떤 게 관할구역이죠? 원래는 광역자치단체가 이게 관할구역이야. 그럼 누가 관할구역의 장이죠? 서울특별시장. 이분이 서울특별시라는 하나를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보지 않아. 적당한 크기로 봐.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근데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넓습니다. 경기도는 저 연천군부터 저 평택시, 안성시까지 밑에까지가 전부 다 경기도잖아. 너무 넓어서 경기도를 쪼개자. 그럼 쪼개니까 뭐가 나오죠? 시군이 나옵니다. 요 시군, 이걸 관할구역으로 부르지.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 제주도 하나를 관할구역으로 부릅니다. 제주도는 쪼개할 게 없어. 제주도 선민자는 하나잖아. 곧 하나의 관할구역. 그럼 관할구역은 몇 개가 있다? 6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부르고, 이 관할구역의 장들을 뭐라 부른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6명을 관할구역의 장이라 부르자. 그래고 더 줄여서 우리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보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부르자?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까? 관할구역의 장들 모이세요. 그러면 몇 명이 온다고? 6명이 온다 그랬죠. 그 6명 속에 잘 봐. 도지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할구역의 장들 모여 그러면 도지사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도지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시장, 군수가 가는 거지. 도지사가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요거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군수 2명 있었죠? 이 사람들 여기 관할구역의 장들 모여 그러면 이 군수 속에 강화군수, 옹진군수 참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인천광역시는 어디가 관할구역이죠? 인천광역시가 이 자체가 관할구역이지 이 강화군, 옹진군을 관할구역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이에요. 일부.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의 옹진군 일부죠. 그러니까 이 군은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할 때 이 군수에는 누구는 빠진다?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뭔단다? 제외 빠진다는 거. 이걸 조심하죠. 그러니까 잘 봐요.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럴 때하고 관할구역의 장 모여 그랬을 때 이 군수 운명이 달라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누구 와야 돼? 강화군수, 옹진군수 가야 돼요. 거기도 시장군수, 구청장에 군수 들어가. 그러니까 여긴 참석해. 그런데 누구 모이려면 관할구역의 장들 모여 그러면 누가 간다?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는 거지.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참석할 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시장군수 정권하고 관할구역의 장하고 권한이 애매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제가 법이 참 어려운 게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3단계만 딱 만들면 좋은데 중간에다가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짬뽕 돼버렸어.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뭐에 속하죠? 이 4명은 시도사, 즉 광역자치단체장에 들어가. 그죠?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광역자치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어디 들어있죠? 기초자치장, 시장군수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장 이래버리면 4명은 광역자치장이고 2명은 기초자치장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막 점프시켜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이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참 애매주의야 이게. 4명은 중간 대빵, 2명은 밑에 쫄따구 대빵들 이렇게 해서 합쳐서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면 이제 진도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행정청이라는 건 뭐로 나눠진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아까 국가가 뭐죠? 중앙행정기관의 국가, 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결국 이거야. 이 사람들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이걸 행정청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전부가 얘기다. 행정청이야. 아셨죠? 여기까지가 행정조장 책에도 아주 중요한 걸 썼고 외워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개미 응하는 법률에 관한 게 들어갔었는데
이 국토의 계획 인하문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용어 정의가 원래 법조문에 22개가 있어. 그래서 용어 정의라는 게 먼저 쫙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계획 수립하고 개발행위하고 두 가지가 우리 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의관한 법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몇 가지 계획이 있다?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전체 12문제 나는 것 중에 여기 12문제 난다 그랬죠. 그래서 12문제가 출제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 행정계획 파트 속에서 약 7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돼. 많을 때는 8문제까지 나요. 그래서 거의가 행정계획이 집중적으로 시험제 나는데 7문제 내지 8문제 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쪽에서 한 3문제 정도 개발행위 보통 3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 먼저 행정계획은 세 가지 계획을 정리하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이 뭐라 그랬죠? 광역 말 번역하다 그랬죠. 넓을 광자 지역의 억자 넓은 지역 이 뜻이죠. 그럼 이때 넓다라는 건 어떤 걸 보고 넓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물어보죠. 우리 남한주 씨 넓은 겁니까? 좁은 겁니까? 우리 남한주 씨 넓다 좁다? 저분은 지금 먼저 대답이 나왔어. 천천히 하시던데 워낙 잘하시니까. 원래 사실 오래 붙었어야 돼요. 붙고도 남을 실력이야. 난 지금도 미스테리야. 왜 때려주셨는지.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셨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어. 정말 벌써 제가 여기 공법 처음에 강의를 한 게 7월 때로 왔는데 가장 이 중에 답변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었거든. 이미 7월 때라도 합격권에 올라가 있었어. 분명히 합격하셨어야 돼. 근데 도대체 무슨 마가씨였는지 올해 그래서 하시는지 하여튼 여기 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분이 이미 합격 수준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달라. 여러분들 이제 어디고 걸음마 단계 지금 걷지도 못해. 지금 겨다니는 단계야. 그죠? 저분이 이미 날아다니는 단계까지 가 있으니까 그 똑같은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대답하는 건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죠? 오씨 저 인간은 대답 잘하는데 나만 몰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 자본지심이 들어. 그때 보면 뭔가 내가 병신인가?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저분 수준이 이미 합격권을 넘어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보자. 그러면 광역이라는 건 넓은 지역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보고 넓다고 한다? 관할구역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뭐다 그랬죠? 적당하다. 그게 관할구역이야. 그럼 광역이 되려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군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돼? 그게 광역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남양주시 하나만 보면 이건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지금 답변하셨잖아. 적당하다. 이게 정답이야. 남양주시는 넓다 좁다? 적당하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넓다 좁다? 넓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서울특별시도 뭐죠? 하나의 관역이잖아. 다시 한번 특, 강, 특시, 특도, 시, 군 각각이 다 관역이죠. 하나하나가 다 뭐야?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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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다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물론 우리 남양주시보다는 좀 크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관역이니까 법률 용어로는 뭐라 표현한다? 적당하다야. 서울특별시 하나도. 아셨죠? 남양주시도 적당하다야. 그럼 가평구는 작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적당하다죠. 왜? 하나의 관할구역이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관할구역은 하나의 관할구역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럼 광역이 되려면 몇 군데 이상의 관역에 걸치면 광역이 된다?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광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하고 옆에 있는 구리시하고 이렇게 두 군데 걸쳐버려.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광역 이렇게 되는 거야. 남양주시하고 옆에 있는 옆에 뭐 있죠? 무슨 군 있죠? 가평군하고 이렇게 걸치면 그때도 뭐가 된다? 그것도 광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구리시하고 이렇게 걸치면 그때도 그게 광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면 그때부터 뭐라 보자? 광역이라고 표현하자. 이게 법률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식으로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면 돼. 법률적 의미로서의 의미를 새겨야 그래야 이걸 이해가 되지. 이적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뭐 그냥 땅덩어리 크기로 다 크다 작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그걸 관할구역이라는 개념 갖고 구분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됐죠?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죠. 그럼 뭐부터 지정한다? 어디다가 광역도시 수립할 건지 그 구역부터 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서울특별시까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하려면 그 구역부터 정하죠. 어디?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특별시 여기에다가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 이게 무슨 계획이야? 광역도시 계획이거든요. 그럼 뭐부터 지정한다? 수립할 대상 지역부터 지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요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란 뭘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말한다. 여기가 광역도시를 수립할 대상 지역이다라는 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거부터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한단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둘 이상 어디다? 우리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쳐서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왔어. 그건 큰 계획이죠. 그럼 그렇게 큰 계획만 있어야 될까? 아니,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누가 수립하죠? 이제? 우리 남양주시장이 우리 남양주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건지 청사진을 또 그려냅니다. 남양주시의 한마디로 미래종합 청사진. 우리 남양주시를 장차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게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뭐 할 때는 관계없어도 아파트 입구에 앉으셔가지고 전월세 매매할 때는 저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파트 전월세 매매할 때는 몰라도 돼. 근데 뭐 하려면 토지를 다루려면 즉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토지를 다루려면 뭘 볼 줄 알아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남양주시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읽을 줄을 몰라서 문제가 되죠.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남양주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에 이쪽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여기는 이렇게 발전시키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했다. 장차 도로는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쫙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도에다가 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죠? 남양주시 미래가 보이잖아.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디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들여다보고 그럼 나는 어디 있는 땅을 사두면 돈이 될까라는 게 그걸 그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죠.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데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장차 저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그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투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딘지를 찍어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찾아와서 돈 싸들고 오죠. 내가 한 30억 있는데 이 30억 가지고 어디다 좀 땅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양주시 어디 가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하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딱 펼쳐놓고 자 현재 나와 있는 도시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들여다보면 여기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면 여기가 앞으로 투자 유망성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땅을 한번 사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거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을 길러야 그게 진정한 공인중개사로서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즉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기다가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절차 둘로 나눠지고 수립 내용 쭉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때 수립 절차는 몇 가지가 있다?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여기 입안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입안. 초안을 세운다는 뜻이야. 설립자야. 입안할 때 입자는 입자고 안은 안 꺼낼 때 안자야. 그래서 입안이란 초안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입안이라는 건 초안을 먼저 만들어.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기한용지라고 있죠. 그 기한용지가 뭐 하는 거야? 입안하는 거야. 내가 담당자로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초안을 만들죠. 그걸 들고 가서 사장님한테 결제받잖아. 그러면 초안 만드는 걸 뭐라 한다? 입안. 그걸 확정시키는 걸 결정. 그래서 입안 절차, 초안 만드는 절차 있고 그걸 확정시키는 결정 절차를 거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수립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를 수립할 때는 초안을 만드는 입안 절차와 확정되는 결정 절차로 구분해서 계획이 수립된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딱 몇 가지만 수립한다? 요것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합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죠? 자, 지난주 바로 여러분들에게 숙제 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또 튀어나옵니다.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건 왜 중요할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봐봐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 걸 여러분들 짓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토지소에 1명, 2명, 3명 있어. 그 3명이 각각 자기 땅, 자기 땅, 자기 땅이야. 그럼 건물질 했어. 여기다 뭐 짓 겁니까?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짓습니다. 뭐 짓는다? 나이트클럽을 짓겠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이분은 뭐 짓는데?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짓겠답니다. 어린이집 짓겠대? 그랬더니 저분은 여기다 뭐 짓겠대? 거기다 술집을 짓겠답니다. 무슨 어린이집이 무슨 뭐 주변에다가 여기는 나이트클럽 짓고 여기다 술집 줘놓고 애들 무슨 조교교육 시킬 일 있어? 그죠? 이거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어린이집 주변에 나이트클럽 있고 술집이 있고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 옆에다는 또 주택 줘놓고 그죠? 그럼 밤새도록 시끄럽게 붕쩍붕쩍거리는 소리가 뭐 주택에서 막 울려 퍼지고 이게 동네냐고. 이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하자?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러이러한 건물 위주로 짓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거 위주로 짓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거 위주로 짓자.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네가 짓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로 이런 거 위주로 자라. 여기는 주로 이런 거 위주로 자라.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당장 나눠져 있죠. 여기는 주로 지금 뭐져 있어요? 여기는 상가들이잖아. 그죠? 또 이런 지역은 뭐라 보다? 상업지역이라고 정해놓고 상업지역 안에서는 뭐만 짓자? 상가나 사무실 위주로만 지어라. 이 안에서는 그게 상업지역이죠. 그럼 저 건너편에는 뭐 있죠? 아파트 단지잖아. 그걸 뭐라고 해놓고? 주거지역이라고 해놓고 그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주택 위주로 지어라. 여기는 공장 위주로 지어라. 그럼 무슨 지역이야? 공업지역. 또 도시 안에도 공원 같은 녹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휴식 공간 녹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무슨 지역이라 하자? 녹지지역이라 하자 해놓고 우리가 말하는 도시지역이라는 건 아까 몇 가지로 나눴죠? 크게 내서나서 도시지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중에 여기는 주택 위주로 짓는 건 주거지역, 상가 위주로 짓는 건 상업지역, 공장 위주로 짓는 건 공업지역, 여기는 공원 위주로 만드는 데는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사는데 사람이 사는데 제대로 되는 거지 막 섞어서 그냥 막 짬뽕해버리면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만들어 놓고 각각 나눠졌죠. 자, 주거지역도 또 쪼개지잖아. 주거지역하고 아무거나 저 아파트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막 이렇게 막 짬뽕해서 짓면 돼? 안 되겠대.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자.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자. 여기는 저층주택 위주로 짓자. 여기는 중층주택 위주로 짓자. 여기는 중고층 주택 위주로 짓자. 그래가지고 건물 짓는 것도 단독주택, 공주택 이걸 구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낮은 건물 짓는 것, 조금 더 높은 아파트, 조금 더 높은 아파트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 걸 이렇게 다르게 짓도록 각각 또 세분화시켜놓은 게 그게 뭐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주택들을 짓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다르게끔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자? 용도지역이라고 하자. 이게 용도지역이죠. 그럼 용도지역만 만들어놨더니 국토가 관리될까? 안 되더라는 얘기다.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은 주로 건물들을 작게 져요? 크게 져요? 크게 져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저기가 이렇게 봤더니 뭐가 보여?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네. 아, 요새 이제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 집이 내려다 보이네. 그럼 대통령 집이 내려다 보이는 안방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높이까지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대. 여기는 높이를 고도를 제한해야 되겠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높게 졌더니 뭐가 보인다? 저기 보안시설인 내부가 들여다 보이면 안 되겠대.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상업지역이지만 건물을 낮게 짓자. 그럼 무슨 지구로 지어간다? 건물 낮게 지는 거. 고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고 고도지구, 고도지구로 정해서 최고 높이를 제한합니다. 상업지역이지만 네 멋대로 여기까지 지는 거 안 돼. 왜? 저기 내려다보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져. 라고 높이를 제한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용도지구 중에 뭐 있었어? 고도지구 있었잖아. 특취계, 방방, 보북, 경고. 경고. 그거 뭐죠?
고도지구. 그게 바로 건물 너무 높게 짓지 말라 규제하는 거죠. 상업지역이라 해서 네 멋대로 그 원래 질 수 있는 규모대로 다 짓는 게 아니라 여기만은 특별히 낮게 질 수밖에 없어. 미안해. 할 수 없어. 너 작게 져. 이건 고도지구로 정하자. 그죠? 자, 여기는 원래는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었어. 그런데 이 지역만은 특별히 더 개발해도 돼. 개발을 뭐 하겠다? 진흥하는 지구로 정하겠대요. 그럼 개발을 진흥하는 지구를 뭐라 부른다? 개발을 진흥하는 지구를 뭐라 부른다? 개발, 진흥, 지구. 지금 금방 다 정답 속에 들어있잖아. 개발을 진흥하는 지구. 그럼 개발하라는 거야? 못하라는 얘기야? 개발을 진흥시키는 거야. 너 개발해도 돼. 그래. 조금 더 크게 줘도 돼. 이것도 줘도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 그걸 개발진흥지구. 뭐였죠? 특시개 할 때 세 번째 개. 바로 개발진흥지구. 그럼 아까 고도지구도 용도지구라 그랬죠? 개발지는 용도지구죠? 그럼 이 용도지구라는 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바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밑바탕에 아까 용도지역 지정했죠?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더 강화 제한하려고 고도지구를 정하고 완화하려고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그래서 융통성을 주는 거야. 시길적으로 딱 적용하게 못하니까 그중에 특히 여기만은 더 완화시켜줄게. 여기는 더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지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그러고. 그럼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용도지역마다 여기는 뭐만 져라, 여기는 어떻게 져라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자 이 말이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 국토가 관리될까? 부족해. 그래도 2%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뭘 만들었어? 용도구역이라는 걸 세 번째로 만든 겁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어디다 정한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그 두 가지 지정돼 있죠? 그 위에다가 뭘 정한다?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어디 위에다 정한다? 용도지역. 또 하나 용도지구. 그 위에 용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다시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아까 용도구역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5가지. 뭐뭐 있었어? 다시 한번.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있었죠? 그중에 가장 제한이 강한 게 뭐죠? 그중에 개발제한구역. 바로 그린벨트. 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린벨트 있죠? 거기는 웬만한 건 자기 집도 함부로 고쳐 못 고쳐. 자기 집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데가 그린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버리면 거기서는 용도지역, 용도제한을 더 강화 제한하는 거죠. 반면에 뭐도 하는 거 있다? 풀어주는 것도 있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허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번째 뭐 있었죠? 입지규제를 뭐 한다고? 최소한대. 그럼 입지 규제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입지가 뭐예요? 입지가. 입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학교로 시간에 나올 건데 입지. 우리가 입지 분석이라고 그래. 뭐 할 때? 상가 같은 거. 내가 식당 같은 걸 차리고 싶어? 내가 여기다 무슨 제과점 같은 걸 차리고 싶어? 내가 여기다 무슨 액세서리 매장을 차리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입지 분석부터 합니다. 입지 분석이 뭐죠? 이 주제. 여기에 이런 업종이 들어오기에 적당한 장소냐라는 거. 그걸 파악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입지 분석이라는 거야. 이 장소에 이런 업종이 들어오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게 괜찮냐 안 되겠느냐 이 분석을 입지 분석이랍니다. 그래서 상가 분석할 때 불문율이 있어. 상가 분석에 공부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가 분석은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입지요, 셋째도 입지래요. 근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요새는 첫째도 인터넷이요, 둘째도 인터넷이요, 셋째도 인터넷 같은 내가 볼 때는. 예, 장소를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핸드폰에서 검색해보고 거기에 어떻게 좋은 장소인지 괜찮은지 이걸 먼저 보고 나서 마음에 들으면 거기를 가겠지 돌아다니면서 찾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그죠? 전부 다 어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어디 안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어딘가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분명히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보면 잘 뭐 댓글도 좋은 게 많이 써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입지 분석은 그 인터넷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핸드폰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전적 의미로는 입지 분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 동선,
동선이 뭐죠? 다니는 길. 똑같은 사거리인데도 이쪽에다 이 네 가지 사거리 중에서도 어느 사거리 쪽이 좋으냐는 게 달라요. 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다니냐가 정해져 있어. 이쪽으로 많이 가냐, 이쪽으로 가냐. 왜? 뒤에 배후라고 하죠. 배후에 아파트 단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전철 타러 나오려면 어느 쪽으로 걸어오는지 그 길 있잖아. 이쪽 길로 오는지 이쪽 길로 내려오는지 이에 따라서 입지 분석이 달라집니다. 또 시간대별로 아침에는 누가 많이 다니고 점심때는 누가 많이 다니고 저녁에 누가 많고 밤에는 누가 많지 이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것도 성향들 또 사람들 나이대 또 부자들인지 또는 가난한 동네인지 이런 것 따라서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이런 걸 다 분석할 때는 여기에 이런 업종이 제일 좋겠다 이걸 말한다 입지 분석이랍니다. 그럼 그걸 입지라고 하는데 그 입지 규제를 뭐 하겠다? 최소화한다. 그럼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건 웬만한 건 건물 지켜야 한다는 거야 못 지켜야 하겠다는 거야? 지켜야 하겠다는 거야. 입지 규제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고요. 이 말은 결국 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완화시켜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은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적이고 반면에 입지규제 최소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적이다. 이게 바로 뭐다? 용도구역의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이더라. 그래서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라는 5가지라는 걸 지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5가지 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지정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뭐로 지정돼 있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 일반 상업지역이야.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 아까 무슨 절차죠? 이반 절차 결정자는 도시군관리 수립 절차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의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걸 지정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 요 이반 절차부터 거칩니다. 제일 먼저 수립하려고 도시군 관리구로 하는데 이때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절차에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 여기가 현재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다 여기를 현재 오고 있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 건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기초조사부터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죠. 세 번째 남양주시 의회에 갑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요 일대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시 의회, 지방의회라고 그래. 남양주시 의회,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까지가 이반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드는 이반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반이 끝났어. 이제 뭐 하라죠? 확정지으러 갑니다. 결정 절차. 원래는 누가 결정권자냐? 경기도 도의사가 결정권자야. 그런데 아까 대도시장인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들 있죠? 이분들은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입니다. 누구한테 올라가지 않는다? 도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반이 끝났다고 남양주시장이 그거 들고 초안 들고 결정권자의 도의사한테 찾아가면 도의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도의사님. 그러면 도의사가 경기도도의사가 남양주시장 뭐라는지 알아? 야 인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대도시장이니까. 그럼 대도시장은 지가 결정권자야. 그러면 남양주시장에 뭐라고 대답하더냐? 아참 나도 결정권자였지. 깜빡 까먹었어. 도의사한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옆에는 구리시장이 올라가길래 남양주시장도 같이 쫓아왔어. 구리시장은 결정권자가 아니야. 대도시장이 아니니까. 그럼 도지사가 결정권자야. 그러니까 구리시장에 가니까 남양주시장 같이 쫓아갔거든. 같이 갔거든. 같이 가봤더니 남양주시장 거는 도의사가 결정하는데 저기 구리시 거는 도의사가 결정하는데 남양주시 건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장. 남양주시 지가 결정권자래. 그럼 일단 도의사가 결정하지 않아. 다시 내려와. 지가 결정 절차 들어가. 그럼 결정 절차는 2단계야. 협의, 심의. 협의. 먼저 관계 행정위원회 장들하고 협의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로 지정됐다? 관련돼서 그린벨트로 지정됐대. 그럼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됐더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 그럼 국토주한테 가야 돼. 여기를 지금 그린벨트로 되는 걸 이번에 해제해가지고 여기다 뭘 하고 싶은데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저 국장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안 될까요? 협의해서 좀 풀어주세요.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먼저 협의부터 하고 근데 뭐 한다? 지방 도시계획 심의. 그럼 지방 도시계획이 어디더냐? 여기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에? 남양주시 속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대 명 이상 되는 위원들 구성되어 있거든. 그 위원들이. 그럼 그 위원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과연 여기를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해도 괜찮겠는지 그걸 지들이 심의를 하죠.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왔어. 그럼 이제 그 심의한 결과를 남양주 시한테 갖다 줍니다. 그 남양주 시장이 보고 이제 뭐 어쩌서 관계 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했죠. 지방도시계획에 심의 거쳤죠. 남양주시 도시계획에 그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데 심의 거쳤죠. 그래서 지가 결정 고시합니다. 그래 여기는 뭘 하자? 일반 상업적으로 하자라고 결정 고시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결정 고시해야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도지역만 그럴까? 아니요.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지정하는 건 지정권자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라는 이 도시군관리의 수립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용도구역도 지정하더라 이런 얘기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갑니다.